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오. 줄여서 APEC. 오! 원어민 같으신데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법률. 혜지 씨,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셨어요? 수학여행은 당연히 경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석굴암 앞에서 사진 찍고 불국사 앞에서 사진 찍고.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경주생이라 가지고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갔었어요. 오! 고향이 경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주는 왜요? 지난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바로 경주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법이길래 경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이 법안은 2025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고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영어 발음 좀 뽐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혜지 씨가 먼저 뽐냈기 때문에 맞아요.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오. 줄여서 APEC. 오! 원어민 같으신데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에이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이고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국 간의 강요회의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서 우리나라는 2005년에 부산에 이어서 20년 만에 2025년에 경주에서 제32차 에이펙 회의가 개최됩니다. 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된다니 대단한데요. 21개국이 참여하면 그 규모도 굉장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GDP의 62%, 또 교역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고요. 회의 때는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서 각 나라의 장관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6천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 리더들이 다 모이는 엄청난 행사죠. 그 엄청난 행사가 2025년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열린다는 거죠? 네, 더 정확히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립니다. 경주 보문단지! 거기 벚꽃이 보면 정말 예쁘게 피고요. 가을에 가보셨나요? 단풍 너무 아름답고. 알죠. 알죠. 보문호수 주변으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진짜 예쁜데. 혜지 씨도 다 가보셨네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개최되는데요.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의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네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회의를 하면 회의 분위기도 좀 훈훈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도 좋을 것 같은데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될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내년의 현안과 비전, 또 발전 전략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데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내년 말까지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를 통해서 이 어젠다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회 이상이요? 정말 많은 회의가 진행이 되네요.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회의실도 충분해야 하고 회의 때문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숙소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각국의 정상 경호를 위해서 동선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국사나 석굴암, 첨성대, 양동마을, 경주에는 볼거리들도 정말 많잖아요. 이런 관광 문화들도 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발에 땀이 나도록 챙겨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특별법이 발의된 건데요. 이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엄청난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법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국가나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 주화나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설치라든지 예산 지원 이런 내용들은 법안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기념 주화나 기념 우표를 만드는 것도 법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주의 아름다운 곳을 풍경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 예상입니다.
다시 특별법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동안은 원래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유치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니까요. 네. 특별법으로 국가가 이런 시설이나 행사에 지원을 한다고 이제 나섰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근거로 앞으로 준비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 제주, 경주 이 3개의 지자체가 엄청 치열한 유치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쟁을 뚫고 경주가 최종 선정이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파급 효과가 있겠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텐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경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또 자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네. 또 세계 각국의 리더나 중요 인사들이 모이는 만큼 또 국제 네트워크가 경주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2021년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9,72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7,908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특별법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행사가 워낙 커가지고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도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이 법의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마무리까지 확실하네요. 좋습니다. 혜지 씨, 근데 이거 아세요? 네. 2025년 경주 에이펙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내에서 회의실과 숙박시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또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모쪼록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잘 준비되고 운영되길 바라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민생법안을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